긴 여름을 보내고 맞이한 가을. 높고 청명한 하늘 아래 시원한 바람 한 줄기 불어오노라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는데요. 대자연의 품 안에서 여유를 누리는 사람들. 더불어 역사와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어 눈길을 끕니다. 그때 그 시절 나룻배가 오가며 진기한 물품들을 건네던 곳. 낙동강. 그 길고 도도한 물줄기는 한편의 긴 역사 그리고 문화가 되었습니다. 낙동강과 금호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한 사문진. 원래 이곳은 대구 달성군과 경북 고령군을 연결하는 나루터였습니다. 최근 다양한 개발을 통해 낙동강 유역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지로 자리 잡으면서 사문진 나루터 역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사문진이라는 말은 남평문시 세거지가 인흥사라는 절이었어요. 그래서 인흥사에는 삼국유사를 쓰신 일현 스님이 거기에 주지로 계셨거든요. 그 큰 스님이 계시는 곳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주변에 작은 사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큰 사찰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해서 절사자를 써서 사문이라고 했답니다. 또 하나 여기에는 다른 곳에 비해서 모래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모래사자를 써서 사문진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낙동강 물류의 요충지이자 대구로 통하는 관문이 되었던 사문진. 조선시대를 거쳐 광복 후까지 이곳은 부산 구포에서 경북 안동을 오가는 낙동강 뱃길의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나루터에는 예전에는 우리가 지금은 철도라든지 도로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물류를 이동하면 되지만은 예전에는 나루터가 강을 통해서 물류를 운송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사문진 나루터를 이용해서 물류를 운송하고 수송했던 그런 물류 중심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루는 말 그대로 물자와 사람이 모이는 곳이었는데요. 사문진 나루터는 조선 세종부터 성종까지 일본과의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엔 일본 수입품을 보관하는 외물고와 화원창을 두기도 했습니다. 세종시대 때 여기에 외물창고가 있었대요. 그렇게 일본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을 저장하는 창고. 이 물건들을 제때 공급을 하는 것보다는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까지 다 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지방으로 대구를 비롯해서 인근에 있는 모든 지방으로 물류가 배부가 되고 그래서 물류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겠죠.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나루터는 그러나 전국 각 지역을 잇는 철도가 놓이고 또한 도로가 발달하면서 점차 그 기능을 잃게 됩니다. 사실상 저기 보이시나요? 달성과 고령을 잇는 사문진 다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 다리가 생기면서 이 나루터가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달성에서 고령 쪽으로 가려고 하면 나루터를 타고 다녔거든요. 저희 고모집이 또 강 건너 있어요. 그래서 고모집에 갈 때도 저희들은 나룻배를 타고 갔거든요. 타고 갔는데 다리가 생김으로 인해서 나룻배를 타고 갈 일이 없어졌죠. 이렇듯 나룻배의 기억은 이제 역사의 한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문진 나루터는 다시 태어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완전히 쇠퇴를 했는데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여기를 다시 주막촌을 만들고 나루터를 만들어서 지금 유람선이 운행되고 있고 주막촌에도 평일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곳입니다. 21세기 들어 새로 들어선 주막촌에는
일상에 지친 이들이 그 옛날 그랬듯 잠시 발길을 멈추고 머물다 갑니다. 물류의 중심지잖아, 그죠? 물류의 중심지라면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겠죠. 그 당시에는 상인들 같으면 보부상들이잖아요. 보부상들이 여기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 보부상들에게 필요한 게 주막이잖아요. 주막이다 보니까 여기에 주막이 활성화되었어요. 비록 행상나선 보부상은 사라지고 없지만 지금 이 자리엔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고 있습니다. 초가지붕 아래서 즐기는 소박한 음식이 정겹기만 한데요. 이 민속 이렇게 초가집 어릴 적에 보던 초가집 그런 지붕도 굉장히 정겹고 저기 나무가 정말 멋져요. 이런 데서 먹으니까 뭔가 더 맛있고 좀 더 생동감이 난다고나 할까? 가을 하늘도 멋지고 공기도 좋고 물도 있고 완전 최고예요. 주막촌에는 또 하나의 명물이 있는데요. 중심에 자리 잡은 웅장한 팽나무가 옛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나무가 나루터가 다리가 생기기 전에는 나룻배가 있었거든요. 나룻배를 타고 강 건너 고령으로 갔는데 그때 나룻배가 손님이 없을 때는 정박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묶어놨던 나룻배를 묶어놨던 그런 팽나무였어요. 주막촌에 이런 큰 나무가 없으면 고목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 되겠죠. 이 사문진에서 한 500년 정도 있었는 거예요. 역사가 수령이 500년 정도 되었는데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이쪽이 다 정비를 되는 과정에서 이 나무를 팔려고 했어요. 뒤늦게 달성군에서 알고 이 나무를 잡았는 거죠. 여기에 그대로 두면서 이 나무의 정성을 정말로 많이 기울였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듬직하게 주막촌을 지키고 있는 팽나무랍니다. 최근 한 드라마 촬영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사문진 나루터. 9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곳은 영화 임자 없는 나룻배를 촬영한 장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32년 같으면 일제강점기죠. 일제강점기 때 개성학교의 졸업생인 이규환이라는 분이 영화 감독을 하셨어요. 그래서 32년도에 단성사에서 이렇게 영화를 개봉을 했는데 여기가 무대 배경이에요. 일제강점기 뱃사공 춘상과 그의 딸의 비극적인 삶을 그려낸 임자 없는 나룻배. 고통받는 그 시절을 고스란히 담아내 아리랑과 함께 가장 대표적인 사실주의 영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나루의 사공이 죽게 되니까 강물에 빈 나룻배만 출렁인다 하는 그런 슬픈 역사적인 내용이 담긴 슬픈 영화예요. 그런데 영화로 표현이 됐는데 이 다리는 93년도에 생겼어요. 그런데 영화는 32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건 60년 전이죠. 60년 전에 이 다리가 놓일 거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다리가 놓일 거라고 생각하고 작품을 찍었으니까. 그게 저도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뱃사공이 사라진 나루터에는 길고 튼튼한 다리만이 도시와 도시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나루터 옆 화원 동상에 가면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피아노 조형물들. 사문진 한국 첫 피아노라는 글귀도 보이는데 여기에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피아노가 부산에서 낙동강을 통해서 사문진으로 왔는데 사이드 보탐이라는 사람의 부부가 미국에서 사용하던 피아노를 여기로 선교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기 오면서 가지고 왔던 피아노예요. 1900년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피아노는 이곳 사문진 나루터에 내려져 진군 20여 명이 사흘에 걸쳐 대구 종로에 있는 선교사 자택으로 옮겼는데요. 피아노를 처음 본 사람들은 신기한 모습에 저마다 한마디씩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피아노를 나무통 안에서 소리가 난다고 해서 귀신통이라고 불렀답니다. 나무통 안에서 소리 나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피아노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무통 안에서 소리가 나는 거는 귀신이 아니고는 낼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귀신통이라고 불렀대요. 그 후 100년. 여기서부터 시작된 피아노 선율은 이제 사문진을 넘어 전국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2013년이) 우리 달성이 개청된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1914년에 대구 백화점 아시죠? 대구 백화점 자리가 달성 군청 자리였어요. 그래서 2013년이 되면 100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100대의 피아노를 연주하게 되었어요. 최초로 이 사문진으로 들어왔다는 걸 기념하고 달성이 개청된 100년을 기념하는 뜻에서, 그래서 2013년에 100대의 피아노 연주를 했는데 지금까지 100대로서 이어지고 있답니다. 실제로 100대의 피아노가 등장하는 100대 피아노 콘서트는 가을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공원에는 피아노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곳곳에 배치되어 눈길을 끕니다. 여기가 뭐로 보여요? 피아노 광장입니다. 여기에서 소규모 음악회 할 때는 피아노 광장에서 하는데, 광장을 한번 보십시오. 일반 광장하고 조금 다릅니다. 뭐냐? 이 바닥이 피아노 건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우리가 장승이 있어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들어보셨죠? 거기에 보면은 이빨이 피아노 건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저기 보시면은 시계도 있을 거예요. 시계도 피아노 건반으로. 그래서 누구나가 처음 오시는 분들도 여기가 왜 이렇게 피아노 건반을 많이 만들어놨지 이렇게 궁금해 하실 건데 곧 알게 되는 거죠. 피아노를 테마로 조성된 공원은 색색의 꽃과 아기자기한 조형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철마다 피어나는 야생화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이렇게 꽃이 많은 아름다운 꽃동산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 화원동산. 예로부터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아 그 절경을 감상했다고 합니다. 하원은 꽃하자 동산 원자입니다. 이름 되게 예쁘죠? 이 하원이라는 이름은 신라 경도광 때 하원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왜 하원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경도광이 자기 아들이 가야산에 요양가 있었어요. 아들을 보러 가는 길에 여기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9번이나 다녀갔던 그런 곳입니다. 그 명성답게 푸른 숲으로 둘러싸인 화원동산은 곳곳에 볼거리가 가득한데요. 이곳에는 신라시대에 조성된 곳으로 보이는 토성과 상화대, 성산리 고분대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상화대는 신라 35대 경덕왕이 경치를 즐기던 곳이라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경덕왕이 너무나 아름다운 곳에 별궁을 지었어요. 그 별궁 지은 곳을 상화대라고 하는데 그 흔적만 이쯤이다 하는 것만 얘기가 되어 있고, 지금 상하식경, 그 당시에 이 상하대에서 보는 아름다운 경치를 노래한 상하식경이 있어요. 낙동강에 돌아가는 돛담배, 금호강 어부의 피리소리, 연암에 내려앉은 기러기 등을 노래한 상화대 십경. 예로부터 상화대 주변의 절경이 너무나 아름다워 많은 호걸과 시인들이 이곳에 머물며 시를 짓고 풍악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화대 십경을 남겼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화원 성산리 제2고분군 등의 역사 유적들도 남아있는데요. 고분이란 과거 우리 조상이 묻힌 무덤으로
고고학에서는 일정한 형식을 갖춘 한정된 시대의 지배층의 무덤을 말합니다. 고분이라고 하면은 가장 생각나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불로동의 고분이죠. 거기에는 한 260기 조금 더 돼요. 근데 여기에도 만만치 않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한 5, 60기 정도 있어요. 우리가 보시다시피 이 고분, 신라 시대 때 4, 5세기인 신라 시대 때의 호족들의 무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성 위에 조성된 화원 동상. 그래서 상화대 주변에는 지금도 흙과 돌로 토성을 쌓은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자연의 일부로 조금씩 깎이고 무너지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토성의 흔적들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대구에는 달성토성이 있어요. 그리고 시내에 가면은 또 대구 읍성이 있었던 흔적도 있는데 여기에는 성산토성이라고 해요. 여기가 성산리거든 또 그죠? 성산리 구라리 경계 지점이고 이런데 성산토성이라고 부르는데 국경을 방위하기 위해서 토성을 쌓았다는 그 흔적들이 주변에 남아 있습니다. 공원 한켠에 서 있는 월남 참전 기념탑. 19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까지 베트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의 숭고한 뜻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는데요. 이영만리 타국에서 쓰러져간 안타까운 넋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높이 1.6m의 오석에 육군보병 제835위 부대 필승 기원비라고 비문이 쓰여 있는데요. 바로 1951년 4월에 건립된 필승 기원비입니다. 이는 한국전쟁 당시 낙동강을 건너온 북한군에 의해 대구가 함락될 위기에 처하자 당시 화원의 유지들이 부대의 승전과 무운을 염원하며 세웠다고 합니다.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주변 풍광은 장대합니다. 푸른 숲을 둘러싼 것은 다름 아닌 강줄기. 강원도 태백 한백산에서 발원해 남해로 향하던 낙동강은 바로 이곳에 이르러 금호강과 몸을 섞습니다. 유유히 흐르던 서로 다른 강줄기가 더해지는 이곳. 그 지척에 생태자원의 보고라 불리는 달성습지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보기 드문 범람형 습지로 봄이면 노란 갓꽃, 여름이면 기생초, 가을엔 억새와 갈대가 장관을 이룬다고 합니다. 사문진 주막촌과 달성습지 등을 잇는 낙동강 생태탐방로. 오롯이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길인데요. 이곳을 건너라면 그동안 잊고 지낸 다양한 동식물들을 만나는 행운도 얻게 됩니다. 생태 탐방로는 여기에서부터 달성 습지까지 이어지는 탐방로입니다. 이 탐방로를 다니면서 하운동산의 하시계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다가 보면은 맹꽁이 서식지, 그리고 천년기념물인 제두루미, 흑두루미를 많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달성습지는 낙동강, 금호강, 진천천이 만나는 지점에 조성되어 있어요. 습지를 둘러볼 수 있는 길이 조성되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과거 철새들의 천국이라 불렸던 그 명성을 다시 되찾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주변의 환경, 자연과 어우러진 주변의 환경, 이 생태 탐방길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거 조성되기 전에는 사실상 잘 보기는 어려웠는데 하시계를 볼 수 있어요. 유람선을 타고 가면서 하시계를 볼 수 있고 이
절벽에 무엇이 있느냐? 염주에 염주의 재료로 쓰이는 모감주 나무 군락지가 바로 여기랍니다. 달성 습지와 낙동강 일대를 오가는 유람선이 2014년 들어서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는데요. 좋지요. 아주 뭐 요새 어린이들 또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 잘 못 느끼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앞으로 발전시켜 가지고 옛날 문화를 좀 이어지도록 하는 게 좋지. 좋아요. 72인승 유람선 달성호가 드디어 출항합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더욱 푸르러진 강물을 가르며 오늘도 그리움 속으로 달려나갑니다. 저 달성호 유람선은 사문진 나루터에서 출발해서 디아크 앞 선착장까지 갔다가 다시 우회를 해서 옥포 신당 앞에까지 갔다가 돌아서 사문진 나루터에 입항하는데 약 한 40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시게 되면은 예전에 이제 사문진 나루터에서 역사 또 하원 유원지에 소풍 어떤 그 기억을 더듬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갑니다. 낙동강 너머로 탁 트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이렇게 마주한 대구의 모습이 사람들은 조금은 낯설고 특별하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대구에도 이런 배를 타고 대구 아주 대구 운하 중에서도 내륙인데도 이 배를 탈 수 있다는 건 좀 감회가 새롭고 사실 저도 대구에 살지만은 처음으로 이 배를 타봅니다. 배를 탄다는 데서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여기서는 나룻배는 못 타봤고요. 이제 유람선을 한 2번 정도 타봤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젊음도 상기시키고 또 노인분들도 또 기억도 새롭게 생길 것 같아요. 좋습니다. 한때 영남물리의 중심지로 명성을 떨쳤던 사문진 나루터. 신라 왕이 9번 찾아왔다는 화원.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고 90년대 들어 사문진교가 생기기까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번영과 쇠락을 반복했던 대구 낙동강. 그 거대한 물줄기 속에 오늘도 역사와 문화가 흐르고 있습니다.